이것도 뭐 들리는 소문입니다만 양곡법 등 6개 법안은 거부권하고 나머지는 안 건드린다. 그 다음에 헌재 재판관은 한덕수가 선을 넘고 있습니다. 해당 건의 문제점과 뒤에서는 한덕수와 관련된 정치권의 썰과 그를 즉각 탄핵시켜야 된다고 보는 제 개인적 의견 보고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2요구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권한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결정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즉 6개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변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현재 공석인 국회목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서 여러가지 법률적 의견, 정치적 논의도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헌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여당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해당 부분 심각합니다. 물론 민주당과 물밑에서 뭔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해당 분석 보시고 여러분들의 솔직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소극적 제한적 활동만 또 소극적 제한적 권한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 이렇게 임명하는 건데 지금 3명은 국회가 임명했으니까 이거는 소극적 활동이잖아.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국회가 임명했으니까 동의만 체크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이건 오케이. 근데 막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하고 그건 안 돼. 이거 당연한. 그런데 거부권 행사는 이건 적극적 행동이잖아요. 국회가 올라온 걸 네가 뭔데 거부권 행사하냐고. 그거는 적극적 행동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하려고 한다. 근데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탄핵이 되고 나서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지 않고 그냥 직을 유지시킨다는 거는 이 혼란의 시간을 좀 줄이자. 왜냐면 또 그러면 뭐 이어지고 뭐 해야 되니까. 게다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국힘하고 대통령이 뭐 맨날 탄핵한다 그 핑계 댔는데 또 탄핵하면 그것도 좀 그렇다. 그래서 그냥 간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지 생각을 좀 하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00번 양보하면 지금 양곡법,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6개 법안이 먼저 올라왔고 이제 1월 1일까지는 내란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이잖아요. 이걸 네. 결정할 수 있는데 네가 그렇게 대통령 놀이하고 싶으면 6개 법안 이것만 거부권 행사해라. 왜냐면 이거는 정권 바꿔서 다시 하면 돼요. 민주당이 할 마음이 있으면 다시 하면 돼. 이거 뭐 몇 개월, 4, 5개월 늦어진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거부권. 나머지를 절대 건들지 말라는 거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제 특검법은 이거는 그대로 가야 된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6개 법안도 건드리면 탄핵한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타임라인상. 왜 쉽지 않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24, 25일쯤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청문회 한 다음에 송부해가지고 국회에서 의결해가지고 대통령실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탄핵해버리면 누구한테 또 이걸 하느냐. 그러면 이게 밀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재판관 임명이 밀릴 수가 있다고. 그렇게 되면 타임라인이 자꾸 무너지고 지금 더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당장 내일이나 모레 있을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다고. 아 그래 너 탄핵 바로. 이렇게 하면 타임라인이 밀릴 수가 있으니까 좀 위험하다는 얘기야. 거기다가 국무회의 정족수가 있잖아요. 정족수가 있는데 지금 거기 달랑달랑 하거든. 그만둔 사람도 있고 뭐 직무정지 당한 사람도 있고 구속된 사람도 있고 해서 달랑달랑 하다고. 근데 국무총리마저 아웃되면 그 정족수가 잘 안 채워질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쉽게 너 바로 탄핵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압박이 필요한 겁니다. 당신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도 내란 공모자로서 빵 갈 수 있다고 압박을 하는 거죠. 아니 물론 시원하게 탄핵해 하면 좋겠지. 그럼 대선이 점점 더 딜레이 된다니까. 그 국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또 그러면 헌법재판관 6명으로 가? 안 되잖아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쉽게 민주당에서 바로 탄핵하기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들리는 소문입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곡법 등 6개 법안은 거부권하고 나머지는 안 건드린다. 그 다음에 헌재 재판관은 오는 즉시 사인한다. 이런 얘기가 돌고는 있어요. 이게 사실일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국힘이 주장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들 임명하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거든. 법률 전문가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못 건드릴 것이다. 이거 건들면 이건 정말 뭐 다시 한번 뭐 뭔가 또 크게 뭔가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안타까운 거는 이게 6개 법안이 21일까지고 나머지 것들이 김건희 특검법 이런 것들 1월 1일까지니까 네. 이게 먼저 와요, 먼저. 그리고 먼저 어떤 선택을 할지. 만일 이거를 거부권 6개 법안을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럼 당연히 스무스하게 지나가겠죠. 해당 부분은 김어준 총수도 오늘 뉴스 브리핑에서 같은 발언을 하시기도 했죠. 그러나 저는 어제 이 발언이 나오고 즉시 한덕수를 탄핵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덕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라 걱정 이런 거 전혀 없이 지 생각만 한다는 가정으로 말입니다. 한덕수는 대행 기간이 끝나면 결국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엄 당시에나 또는 지금 상황을 보더라도 빵에 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윤석열이 헌재에서 기각 뒤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가지고 경제가 망해도 일단 덕수는 내가 빵에 들어가는 것은 막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앞으로의 일정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이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후 총리실 입장문이 나온 걸 보고 제가 강력하게 비판한 것은 31일까지 시간을 둔 부분 때문입니다. 생각을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건 당연 시간을 끄는 것이고 심지어 상설특검법도 이미 지난 10일 국회 통과에 야당은 11일 특검 추천위원 4명을 한덕수에게 통보했습니다. 절차는 덕수가 지체 없이 특검 추천 의뢰를 국회에 통보하면 국회는 특검 추천위원회를 통해 5일 이내 특검 후보 2명을 한덕수에게 추천하고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문턱인 한덕수의 국회 특검 추천 의뢰가 8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천 의뢰 이후의 절차는 5일 이내, 3일 이내 이렇게 기한이 특정돼 있는데 아직까지 의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의뢰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 내가 무상급식을 안 먹기 때문이죠. 나아가 윤석열이 기소를 당하더라도 특검에 기소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의미입니다. 상설 특검이든 일반 특검이든 윤석열이 특검에 기소되면 제대로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것이고 그럼 빵에 들어간다는 걸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할 겁니다. 공수처가 윤석열을 넘겨받았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권은 있으나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특검이 이른 시일 내에 출범하지 못하면 검찰에 기소해달라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국힘에서 8표를 다시 확보해야 하는데 권성동이 오늘 탄핵 창성 의원들에 대해서 벌써부터 손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오늘 자정까지 시간을 주고 움직이지 않으면 즉각 탄핵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중한 해안으로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며 원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